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길시 모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 청산권 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로 인해 현물 청산권 매매가 가능해졌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리 산정일과 본지구 지정일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현물 청산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일 개정법의 핵심적인 변화 사항과 현재 뜨거운 쟁점인 무주택자 기준 논란 그리고 향후 해결 전망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신길시 5구역 개요. 먼저 신길시 5구역의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 산정일은 2021년 6월 29일이고 예비지구는 2021년에 지정되었으며 본지구 지정은 2024년 9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짜들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시 5구역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역으로 2021년 예비지구 지정 이후 약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작년 9월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현물 청산권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부 현물 청산권이란 현물 청산권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현물 청산권은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 입주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현금 청산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죠. 기존에는 이 현물 청산권을 본인만 사용할 수 있었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상속이나 이혼 등을 통해서만 권리가 이전될 수 있었죠. 그런데 2025년 8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주택자에게 매매가 가능해졌고 증여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권리를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부 현물 청산 자격 요건 상세 분석. 현물 청산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일반적인 첫 번째 조건은 권리 산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기존 소유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은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현물 청산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건축허가와 보전 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권리 산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본지구 지정일인 2024년 9월 4일 이전에 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4년 8월에 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분양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권리 산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본지구 지정일인 2024년 9월 4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분양계약을 했고 2024년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현물 청산권, 즉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부 2025년 8월 1일 개정법의 혁명적 변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물 청산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현물 청산권자가 무주택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매매나 증여로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가 신길 15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서 현물 청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B씨는 무주택자로서 현물 청산권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는 A씨가 B씨에게 현물 청산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씨는 현금을 받고 B씨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재개발 지역 밖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존 권리자들은 필요에 따라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에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방식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5부 무주택자 기준 논란. 개인과 세대.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무주택자의 정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해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 20 제7항을 해석하면서 개인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보고 배우자나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LH공사는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판단해 왔습니다. 이는 기존 공공택지 분양 시에 적용해온 기준으로 세대 내 누군가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 세대로 보는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 가정에서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김철수 씨는 무주택자이므로 현물 청산권을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 해석에 따르면 김철수 씨는 유주택 세대에 속하므로 현물 청산권을 양수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실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6부 전망 및 마무리. 현재 이 무주택자 기준 논란은 조만간 정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할 때는 국토부 해석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기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물 청산권을 양수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투자자나 구매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확정된 해석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고 계약 시에는 해석 변경에 따른 위험을 고려한 조항을 포함할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길 15구역의 전망을 보면 현재 준비위원회 갈등이 해결되고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현물 청산권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신길 15 도심복합사업의 현물 청산권 양도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5년 8월 1일 개정법으로 인한 변화는 재개발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해석상 논란이 남아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